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당의 의석을 증가시키려면 비례표만 모을 수 있는 위성정당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비례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지역구표는 우리 지지자 여러분 지역구표는 자유한국당 지역구표에 주시고 정당표는 어디에 몰아주세요. 이러면 지역구표를 한 명도 안 내고 네. 거기에 표를 결집시켜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만 받잖아요. 예. 그러면 연동형 50%를 적용하면 15개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역구 한 명 없어도 비례대표만 내고.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대비해 이른바 비례한국당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고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기인 확보는 물론 새로운 당명 후보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른 정당들은 정치 발전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의석수만 생각하는 꼼수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불법이라며 사실상 협상에 응하지 않던 한국당이 새로운 꼼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끝내 도입한다면 이른바 비례한국당 같은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의석수, 오로지 의석수인 겁니다.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의석수와 지지율을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한국당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위성 정당을 만들어 정당 투표를 몰아준다면 추가로 2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셈법에 따라 한국당은 비밀리에 조직을 갖추고 비례당 창당의 속도를 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미 창당을 위한 발기인 200명을 확보했고 신당명도 몇 가지 안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선거법 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이 법이 도입될 것을 예상해 다양한 편법과 이 법의 허점을 찾아온 건데요. 이들은 원래 이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번 선거법 개정은 자신들이 아무리 저지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4+1 선거법 협상에서 결정이 난다면 당장이라도 정당을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박안수 사무총장도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협상을 막판에 매듭지지 못한 것은 이런 한국당의 꼼수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칫하면 개혁하려고 만든 선거법이 자유한국당의 배를 불리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례대표만을 위한 만약 정당이 출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제도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야당에서도 곧바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나라 생각은 안 하고 한국당 의석수만 생각하는 거대 정당의 횡포라고 나를 세웠는데요.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는 그런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그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낯짝 두껍기가 곰발바닥보다 더하다라며 정치개혁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며 숫자 늘리기를 위한 기형적 제도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그러면서 제도라는 것은 어차피 잘못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칙을 쓰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낯짝 두껍기가 곰발바닥보다 다하다 뭐 이런 비난을 하던데요. 지금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오로지 정치개혁과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당선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런 기형적인 제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제도라는 것은 어차피 잘못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변칙을 쓰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갖춰서 선거법 개정을 두고 각 당이 묘수와 꼼수를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에 국민을 위한 고민은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며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직인가요?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녹음하는 20일 오전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검찰이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한다는 속보인데요. 매일매일 광폭 행보를 벌이는 윤석열의 정치검찰. 솔직히 이제는 벼랑 끝 몸부림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요. 곧 있으면 대통령실도 압수수색할 듯 보입니다. 지난 17일 방송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엇을 노리고 있으며 왜 이런 일련의 검찰 구태타 상황까지 벌이고 있는지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했는데요. 그간 저희가 생각했던 내용이 정답이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흔들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위협하는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닭이 울어도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집요하게 끝까지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 해도 역사적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거의 다 왔습니다. 자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는 짜증을 내시는 분도 많은데요. 진짜입니다. 좀 믿어주세요. 이젠 정말 다 왔습니다. 끝까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그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그 사법개혁법 관련 법안 관련해서 입법 로비하던 활동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 있죠. 국정감사 때. 그거 중단하겠다고 그냥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로비 중단한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비를 맹렬하게 하고 있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최고위급의 그 민주당의 그 지도급 인사들 방해까지 검사들이 다 와가지고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관련 그 국회법 위반 사건을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조국 정국 이후에 계속해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입법 로비를 계속 검사들을 보내서 의원실을 돌아다니는 거.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국회를 흔들어서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걸로 저는 봐요. 그리고 뭐 어떤 의원은 내 사위가 검사라고 해서 내가 개혁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모욕적이라고 막 흥분을 하시던데 그분이 민주당 지도부에 이상한 수정안을 갖고 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검찰하는 것은 아주 고약합니다. 지금 결국 이 의심이 이 모든 검찰의 행동 양식은 결국 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국회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국면까지 왔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들어요.